그래서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것도 지금 현재 연구원분들 상황 제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하든지 또는 제도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제대로 연구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들어드리기에 도움 말씀을 듣고자 이제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해서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이시니까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또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참 엊그제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대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애트리 연구원분들 만나 뵙기로 한 계획은 예전에 잡혔는데 갑자기 또 그저께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그것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 또 다른 서로 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수정안이 잘 된 일이라고 하고 또 다른 쪽은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이제 대전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전에 만나 뵀었는데요. 비즈니스 쪽 또는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지가 더 확보되니까 또 찬성하시는 입장.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예전에 한참 세종시 논쟁이 한창일 때 제가 대전 시민으로서 살아서 그때 마음, 심정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분들까지 굉장히 지금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이나 충청권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아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과학 비즈니스 벨트 수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자체가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대전 또는 충청권의 현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마련이 돼서 국민적인 이제 이해를 다 구한 다음에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부터 전국적인 그런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고 변경이 되어야지 마땅한데 그게 단순히 지자체와 그냥 행정부만의 그런 협의나 또는 변경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 점을 저는 들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예전 처음 이 계획 세울 때부터 저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건 상용화 이전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가져다 주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목들이 있습니다. 상용화와 떠나서 열심히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바탕이 탄탄한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혁신들도 이제 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것들을 상용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초과학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표 자체도 상용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지금 현재 과제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용화가 목표가 된 과제를 하시면 결국은 기초과학 쪽에 도저히 신경을 쓸 수도 없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비즈니스나 상용화 부분과 기초과학을 이렇게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국책 사업이어서 이것 자체가 지역 개발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에 녹색 경제처럼 이번엔 또 창조 경제인데요. 현 정권에서 주장하는 것대로 지금 현재 국책 사업이 변형이 된다든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들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와의 연계, 그걸 사실은 더 전향적으로 목표가 다르고 그들을 무리하게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보다는 기초과학은 기초과학대로 제대로 잘 발전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평가 지표를 만들어주고, 상용화에 관심이 있다면 또 그건 그것대로 여러 가지 창업 활성화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 그런 것들을 평가 지표가 다르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사람들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도중에 지금까지 진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그 리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제가 대전을 떠난 지 이제 2년 정도가 돼 갔는데요. 그동안에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방문했었을 때와 지금 또 많이 달라진 점들, 이런 점들 현장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시면 최대한 듣고 한번 반영하고 제대로 잘 바꾸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다음은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안철수 의원님의 팬님을 작성하고 계신 우리 박식찬 연구원께서 헛다발 증정식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허은쌤입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 행사를 주관한 안준희 노동자副위원장님의 하나사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정필동입니다. 뉴스에 죄송합니다. 상투적인 같지만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 그리고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애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늘 인사를 지루한 상태보다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 열렬한 박수가 하늘 인사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상용화 과제에 오래되어 있고 단기 소형 과제 쪽에 일들이 많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필요하면 법안을 제출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애들이 방문하신 목적이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함께 나누고자 오셨습니다. 저희 팀분들이 어렵게 초청을 했고요. 오늘 다시 또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 그 다음에 의원님의 생각, 궁금하신 사항들, 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아마 충분하게 갖고 계신 신념과 또 과학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발표를 해주신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점을 함께 나누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숙석해 계신 저희 연구원분들께서 편하게 건의사항 적고요.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씀 좋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쪽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손을 들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저희 세경수 연구원이십니다. 마이크가 안 되나요?
앞에서 마음대로 하시면서 기술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현실은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많이 바뀌죠. 어떤 정권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상용화 기술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좋은 논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저희들은 어떤 모든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능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벌써로 상당히 적개감을 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안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련자의 역할, FD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다 듣고 그다음에 제가 답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요, 여기 질문을 다 들으시고 메모하셔서 나중에 답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김성태 책임연구원이십니다. 15년 만 99년대 개발할 때 제가 뵙고 질문 드리기 전에 딸내미가 위원님이 굉장히 생겼거든요. 그런 이유는 반드시 우리 사인과 보기 말라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연구기관이 저희뿐만 아니라 수련 연구기관 지금 기타 보고기관으로 진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연구원은 자율이 가장 많았고 합리적인 과거나 합리적인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자율성이 반드시 강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관 자체가 공공기관 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치뿐만 아니라 역할 쪽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를 만약에 저희 뿐만 아니라 수련 연구원인데 법안이 변경돼서 연구기관을 별도로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됐으면 하는 거예요. 안 들렸어요. 저희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련 전체가 앞으로 태어나올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출연연구위원회 자율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가 기획조정부가 297개 기관을 하나의 잡고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호준 책임연구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 연구원들 보시니까 연구원들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순간입니다. 요즘 매년 연구가 대표될 때마다 연구비가 적다는 인건비가 모자라니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찌질짓거리처럼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장 핵심이 잘 아시겠지만 PBS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원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저희 월급을 연구원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자영업자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양질의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을 그동안 만들어냈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실이고요. 물론 그동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가 발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패러다임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문제라는 보다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구원들의 상태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BS 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TBS라는 프로젝트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갖고 오는 그 안에 인건비를 갖고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동자 책임연구원 말씀해 주시죠. 진짜 들어보시면 마음껏을 떠나서 전반적인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이런 과학 정책도 공론화가 되고 잘 풀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국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규정원 사태도 마찬가지로 수비 공간을 흔들려는 일을 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상한 국정원의 인권, 그리고 여직원의 인권으로 처리를 했고
국정조사를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이걸 살필 이유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저희 미국에 약간 그 여당 쪽에 좀 풀려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새누리당도 많이 생각을 하고 신망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좀 약간 신망처럼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희영님께서 앞으로 제 것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저는 되게 기대가 크는 건데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특별하게 많이 들림이 안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가를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지역적으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희 회의원 질문보다는 제가 안희영님께 사무도 원래 안희영님께서는 맨 처음에 대선과도 의견을 드리고 그때 대통령께서 행정의 영역에서 나라의 나라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행정이 여기 한 적은 없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잠깐 방향이 바뀌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어떤 단지 지역구의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구 다니면서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노원구 의원도 거기에 시민들도 뽑아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역할과 상태가 바뀌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후보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직접 국회의원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 질문 계속 받을까 수화 가능하세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께 이재현 여성과의 성인 연구원이십니다. 비가 와서 벌더울 때 식당을 낼거 키우는 아기들이 거의 여기 현장 많이 왔거든요. 아기들이 여름에 나는 좋아하고 다른 분, 현장 질문자. 저 이용원. 저 의원님 긴장하셔야 돼요. 이분. 이용우라고 합니다. 연구 현장을 보다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상대되고 아직은 짬밥이 나서 그런 얘기는 아닌데 특기적으로 보면 공무원에서 이 IT나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세요. 담당하시는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순환고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해당 IT나 어떤 기술을 담당하시는데 그 기술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경우가 많잖아요. 공무원 이런 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학대에 나가서 담당하시는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그다음에 분이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담당하셔서 이실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정책이 오랫동안 정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매일 말씀하신 건이 바뀌거나 외국의 아이디어도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서 키워드 하나 바꾸고 그 키워드 무료로 물려갖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이라든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진입니다. 저는 육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좀 지지하실 분들 수업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지금 사실 네. 저희 김혜미 사진연구원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팬으로서, 아니면 팬으로서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팬으로서 약간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팬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SNL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코너를 아시는지요? 네. 거기 보면 안철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그 인자한 표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뒤에 후방에 이런 해의 캐릭터를 표현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인자한 따뜻한 성공과 동시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은 방관자 입장이라고 할까요? 너도 그렇고 약간은 우유부단함과 어떤 답답함 같은 그런 비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비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필요성, 극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혹시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이 극복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적인 사심을 좀 채우자면은 지금 제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안철수 의원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말씀을 메모 안 하시고 즉석에서 저도 하나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이크가 잘 들리세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이제 분류를 해보면 가벼운 질문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애트리 현안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질문,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벼운 질문 중에 여름 나는 노하우는 사실 저희가 국회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 너무 더워서 온도를 재봤더니 어떤 분이 회의장 온도가 29.5도, 그리고 의장석은 30도, 왜냐하면 좀 높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높은데 32도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래서 저도 여름 나는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견디는 걸 지금 이번 여름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더워도 땀 흘리면서 계속 참다 보면 잊어버리는 그 정도밖에는 없고요. 사실 노하우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육아나 보육제도 관련돼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전공별로 나눠서 특히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법안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육아나 보육 쪽에 실제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제가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저도 와닿는 좋은 지금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육아나 보육에 비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방향으로, 그게 지금 보면 지금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말씀들 좀 더 듣고 잘 저는 반영하고자 하고요. 안철수 그 사람 만났죠.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가 입이 그렇게 안 되겠는데 그 사람 계속 힘주고 다니길래 제가 좀 힘주지 말라고 말했는데 안 고치던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유부단한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벤처기업가 중에 우유부단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가를 했던 사람, 아니면 저는 직업을 5번째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전에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단계를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거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만 보면
저 사람은 우유부단할 수 없다는 건 저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정치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 색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를 초등학생처럼 폄하한다든지, 저도 서울대 교수했던 사람인데 머릿속에 의미 없다고 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건데요. 저는 그게 뭐 사람들 설득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유부단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두벅두벅 그냥 가면 결국은 오해는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쪽에 와서도 예를 들면 작년에 대선 후보 이제 내려놓았던 것도 그게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피눈물 나는 결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하면 그냥 계속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결단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스스로 대선 후보를 내려놔서 국민과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평생 했던 결단 중에서 제일 힘들었고 제일 큰 결단이었는데, 그것조차 우유부단한 걸로 이렇게 색칠하는 걸 보고 참 재주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해는 풀리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지금 부모고 지금 이제 배 속에서 키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이가 사는 나라를 제대로 좀 만드는데 미력 하나만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다 바쳐도 그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 그쪽 아이 다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애트리에 대한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그때그때 요구가 바뀌는 게 저도 참 문제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순환보직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부패가 심해서 공무원분들이 한 군데서 오래 있는 걸 허용하지 않고 계속 순환을 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 순환보직이 지나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문성을 기를 만한 시간이 없이 순환보직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임도 안 지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게 되니까 우리 여기 애트리처럼 장기적인 그 경쟁력 차별화를 연구하는 기관하고는 정말 안 맞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시스템에서 순환보직을 중단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면 부분별로 단계별로, 그래서 평가기관이 만약에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거기를 맡는 공무원분들이라도 최소한 거기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전문성을 기르고 그러는 방향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문제인식 같이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아마 그때그때 요구가 바뀐다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애트리 역할에 대해서도 뭐 질문하셨고, 출연 연구기관의 그 위상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새로 정립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정부보다도 훨씬 미약했던 그런 시절은 애트리 같은 국제연구기관이 선도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건 저는 다 국제연구기관들 덕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그 정책을 통해서 연구기관을 자리 잡게 하고 정말 고급 인력들, 외국에서
유치를 하는 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거기는 또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고 평가 지표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저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대기업 R&D를 도와줄 때는 지났고 대기업을 위해서 먼저 기획해 줄 때도 지났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를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혁신 또는 새로운 그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국책기관도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R&D 전진 기지로 새롭게 거듭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바뀌고 또 기초과학 연구 쪽으로 좀 더 장기적인 연구 쪽으로 지금 상용화 쪽이 너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면 그거를 장기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래서 과정만 체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가야 제대로 된 혁신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자면 지금의 상용화 대기업 중심의 그런 국책연구기관 출연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중견기업으로 커나가는 그런 R&D 전진센터 역할 및 기초과학 쪽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쪽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PBS 같은 그런 프로젝트마다 상용화마다 작은 규모마다 하는 것들은 많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되면 불합리한 제도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 저는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여러 가지 정치 분야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정원 국정조사 보면서 저도 답답해서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소수파였지만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국정원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공개를 한 거와 그래서 이미 공개된 거 국회에서 원본 공개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정원장이 저렇게 전횡을 휘둘러서 오판을 해서 한 거와 국회가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서 정상회담을 공개한 건 외국에서 볼 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상회담을 할 때 외국 정상들은 절대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더 이상 더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국가적인 협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아마 저는 두고두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지 말자고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양쪽에서 정쟁적인 입장으로 표결해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저도 참 국회의 한 일원으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핵심은 국정원이 지난번 대선에 선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NLL 대화록을 그때 이미 다른 당에다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됐는지 그런 진실 규명을 하고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한데요. 그 일은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NLL 포기 발언을 했냐 안 했냐로만 싸우게 되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원본 공개하면 그거 해결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공방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 원본 공개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난 2달 동안 그 커다란 윤창중 사태도 묻혀지고 그동안에 엄청난 일들 다 이렇게 묻혀지고 잊혀진 걸 보면 이 일도 또 서로 싸우다가 눈치 보고 말 안 하면 또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공개를 반대했지만 참 역부족으로 어쨌든 공개가 되는 거였고 지금이라도 지역적인 그런 해석 공방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대선 때의 과정들 다시 반복되지 않게 책임져 처벌하고 제도화하고 그런 쪽으로 건설적으로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어보셨던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정치를 펼칠 거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러 대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직접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저 벤처기업협회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법 제도화하면서 반영하는 일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실제로 민생과 전문가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쪽에 있는 당이 낸 거라고 해도 그게 맞으면 거기에 저는 찬성하고 또 다른 쪽 이렇게 저한테 손해가 되는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라고 해도 이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면 반대를 하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만나 뵙는 것 이외에 세미나를 합니다. 심포지움. 근데 심포지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개혁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돼서 이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새롭게 정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행보하실까 다소 의아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풀스토리로 해주시니까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다음으로는요, 물론 더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이 개발하고 상용화를 시켜서 많은 국민들께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별도전화기 그리고 저희 디지털 초상화 그리고 애들의 대표 성과물이 미디어에서 들어가 있는 애가 요거를 저희 한주동 위원님께서 아저씨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있으시니까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왜냐면 아까 1시 40분까지 시간이 있다고 비서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조금 더 말씀 들으시고 나서 그래도 이명박 MB 정부에서 추경하는 법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그냥 비전 같은 거 보시고 이번 정권 때로 이제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출연연수를 연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도 전문성 부여되는 문제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과제를 제안하게 되면 중복성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독성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중독성의 사전적인 의미가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하는 기술의 내용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판단하면 이쪽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단순하게 다 사고를 생각을 해서 그렇지 다 같은 과제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서서하게 비슷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100% 받지 않는 과제 같으면 어떤 과제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그걸 꼭 조직에만 맡겨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조직, 아니면 2개 이상의 조직에서 모두 수행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그런 경험이라고 지식적인 노하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현 정부나 이전 정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주된 원인이 이제 부족한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으면 연구 현장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좀 소리가 있어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다른 분께 발언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소 중견 기업을 공인력할 정부 수준이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정부수련연구소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포함해서 이를 선도하는 위치였다면 지금은 대기업도 잘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으면 외국의 정부수련기관도 세계 4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4인 정부수련연구소가 항상 중소기업만을 놓지는 않고 더 높게, 더 멀리를 바라보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것으로 내려왔으면 실제로 기술이나 이런 거 해보면 중소기업이 간지러운 게 사실은 아주 원천 기술도 있지만 대부분 사소한 것도 참 많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정부수련기관 연구소로 하기에는 좀 미흡해. 근데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상용화 쪽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부시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부수련기관이라면 어쩌면 당장 상호가 안 되더라도 더 멀리 보고 더 정말 깊게 갈 수 있는 분야. 외국에도 그런 정부 수련 기관들이 꼭 상호만을 주시하는 그런 롤 모델로 정부 수련 기관의 위치를 정리해주는 데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 연구원이 양해해 주시면, 왜냐면 점심시간이 또 저희 관심이 없어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이 지나서 다른 연구원장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복성에 대한 거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기초 분야로 갈수록 중복 과제는 오히려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하에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숫자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나 둘 정도 남더라도 초반에는 굉장히 저는 중복 과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마도 상용화만 시각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중복 과제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결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평가 시스템도 중복 과제 허용하면서 동시에 중복 과제를 허용하다 보면 그 중에서 실패하는 것도 나올 텐데, 그래서도 이제 결과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그래서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 저도 문제의식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중소중견기업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기초과보다 더 대규모의 장기 프로젝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럼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프로젝트, 그런 기초적인 연구, 기초과학의 베이스를 닦는 일들, 그런 쪽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뜻이었었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기현 책임 연구원이시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FB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내놨을 때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사실 새로 추격해서 따라잡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없었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노키아처럼 추락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로 우리 정보통신 발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모색해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살아가는 분들보다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 일정 정보통신 국가가 되기 위해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동안 갖고 계셨던 우리 정보통신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답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또 저희 고은 회장님도 계시고 전 행정부 장관님도 계신데요. 그분들 말씀 간단하게 듣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이 졸지에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한 10초 전에 빛을 담았는 게 처음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회장을 한 최상용입니다. 그 정보화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준이 있는 나라고 그 산업화와 민주화의 국대 위에서 정보화의 수준도 상당 수준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보화의 퀄리티인데,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 산업화 민주화의 속에서 정보화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가운데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안철수 아닌가 싶어서 제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옛날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소위 정치를 할 때, 어디 마이크를 만들면 되게 서운해는 이런 경우는 마이크를 쓰는 당황스러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이 여러분들이 그 인프라를 확실히 닦아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10대 부국에 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 하는 면에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연구 분야에 몰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손가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을 보면 왜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자부심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이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좋은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각되는 건 엔지니어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경영 전문가, 파이낸스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세일즈 전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그리고 여러 번 창업을 경험하면서 이제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좋은 팀이 만들어지고 모여서 성공하는 겁니다. 즉 우리 IT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그런 게 갖춰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만 보더라도 저는 대전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가 경영대를 서울에다가 뒀다는 겁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실리콘밸리의 그 창업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면 거기에는 스탠포드 대학 또 거기 버클리 또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그런 좋은 대학의 경영학과가 많은 좋은 그 인재들을 경영자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그 제대로 창업이 성공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카이스트는 경영대가 서울로 가버려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 계속 R&D가 물론 R&D가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면 그 모두가 상용화돼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의학도 튼튼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성공 케이스가 나와서 그게 자꾸 선순환이 돼서 국가에서도 R&D를 계속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좋은 사람들이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다시 전국에서 이쪽으로 모이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은 선순환이 끊어져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IT 쪽에 우리 미래가 지금 현재 기술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인력들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이 전체적인 구슬들을 엮어내는 그 전문가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이렇게 빠져 있어서 전체가 엮어내지를 못해서 미래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으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지금 제가 이제 지역으로 이 내일이라는 연구소를 만들고 첫 지역 세미나를 대전에서 하게 된 이유도 그것이고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가지고 그 바라보고 제도화하고 그럴 계획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생각들, 안타까운 부분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간주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 증정식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물도 전화기, 그리고 넥타이, 그리고 비슷한 수상합니다. 이 물도 전화기는 그 성격이 안 되신 분들이 서울에서 미리 살던 좀 받았습니다. 멋있죠? 박수 좀 쳐주세요. 의원님 이거 저희가 사무실 내고 신혼보다 낫습니까?